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만족스럽진 않고 그래도 주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괜히 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그래도 나름의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일시적으로 43,000달러까지 돌파를 해줬고 지금은 4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4,000달러를 온전히 돌파해내기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보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여전히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메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SEC 위원장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스탠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결국 방향성은 정해졌고 시간 문제구나 이런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현물 ETF 이슈를 통해서 투심을 표심으로 연결시키려는 작업을 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결정적인 이슈 한 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금 수준의 박스권 횡보를 보일 가능성 내지는 추가로 후퇴하면서 지지라인 리테스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면서 나름의 알트 시즌을 선보일 기대감도 시장 저변에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주요 메이저급들 역시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패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2주 안에 결정적인 돌파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취지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간 차트도 그렇고 월간 차트도 그렇고 꽤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친목 또는 멘탈 케어 공간으로서의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서로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과 또 관점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는 공유를 하는데 서로 의견을 더하며 시너지를 내는 과정을 바라보면 집단 지성의 힘을 느끼게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언제쯤 온전히 세팅될 것인가? 사실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지만 단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폭이 꽤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다소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주변의 저항을 확인한 뒤 그래도 일시적으로 43,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선보이기도 했고 지금은 42,000달러 주변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폭 없이 53%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870달러 위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황소들은 아직 강력한 안도 랠리를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건 더 높은 수준에서 매수하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RSI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서 상승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깨질 경우에는 37,707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하지만 황소들은 44,700달러 저항 돌파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먹힐 경우에는 48,00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모건 크릭의 설립자 앤서니 폼필리아노의 경우에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거 4년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세장 바닥에서 다음 강세장 최고점을 찍기까지 대략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동안 조정기를 맞이했다. 비트코인은 상승기에 수백 퍼센트 상승했고 하락기에는 80% 수준으로 하락했다.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미 시작됐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번 강세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기본 틀, 기회가 될 때마다 머릿속에 잘 정립시켜 놓는 노력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우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44,000달러 돌파를 이뤄내면 46,000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38,000달러 부근으로 급락을 하면서 채널 하단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에서 42,000달러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면서 곧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온전히 지지를 확인해주고 43,0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를 확인해주면 박스권 돌파 이후 다시 44,000달러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위자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주요 반전 위치를 확인했고 지금 중요 라인에 자리하고 있다. 43,300달러까지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38,500달러까지 후퇴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도 비슷한 설명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며칠 전 무너진 박스권 하단을 리테스트하고 있다. 박스권 위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을 새로운 저항선으로 전환을 할지가 중요한데 박스권 하단, 다시 말해서 43,0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를 확인해 줘야 한다. 그래야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 기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분석가들이 43,000달러 돌파 여부에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실패를 하면 다시금 38,0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42,00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게끔 나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멘트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8개에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과거 여러 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반려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해당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수용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 판결은 그레이스케일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법원은 미국 SEC가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차이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면서 완전 글로벌 개망신을 줬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분위기는 확연히 전환된 모습을 쭈꾸미 대가리의 멘트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SEC 위원장의 이 같은 스탠스 전환은 내년 미국 대선 상황과도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이 참 재미가 있는데 트럼프는 기소된 상황이고 바이든은 치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지금 대통령 한 번씩 더 해먹겠다라고 치고받고 난리인 그런 다소 블랙 코미디적인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대략 10%포인트 정도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건데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자신의 공작으로 돌리면서 투심을 표심으로 전환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 씨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 12월이 2주가 남았지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에서는 매우 약세를 보여주는 캔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는 알트 시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 알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부터 제대로 한번 움직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이 2125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1900달러까지 조정되더라도 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음 저항선은 내년 1분기에 3400달러에서 3800달러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70% 넘게 급등한 에이다, 카르다노 역시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온체인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파이 라마 데이터를 보면 카르다노 기반 프로젝트에 예치된 자산 총가치 TVL 규모가 4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2022년 3월 3억 2,600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던 그때보다 1억 달러 이상 는 겁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에이다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설명했는데 카르다노가 0.6달러 위에서 거래되는 것은 황소 세력이 꿈꿔왔던 것이다. 큰 저항 장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 보인다. 다음 주요 장애물은 0.8달러에서 1달러 사이인데 에이다가 빛을 낼 수 있는 창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이지만 확실히 이더리움 경쟁 그룹이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산업 전반에서 바라봤을 때도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폴리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폴리곤 매틱은 다음 주 중에 리얼월드 에셋과 기관 채택 관련 중요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건 폴리곤 생태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폴리곤에 대한 많은 관심을 키울 것이다. 폴리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는 폴리곤,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리얼월드 에셋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체인링크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체인링크가 새로운 기반을 다지면서 매우 건전한 통합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체인링크는 12달러에서 13달러 구간을 리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5달러를 향해 계속 상승하기 전에 이 통합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추가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바이 더 딥의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다, 잘 잡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과 더불어서 강력한 유틸리티적인 성격, 이미 입증된 시장의 평가, 하지만 여전히 개판인 시세 이런 걸 보여주는 비체인도 최근 급등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가 비체인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는데 3주 차트를 기준으로 채널 상단 저항을 이미 돌파를 했고 1차적인 목표는 0.7달러, 2차적인 목표는 1.2달러, 3차 목표는 1.9달러, 그리고 궁극적으로 2.3달러로 향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뭔가 갈 길이 아직은 엄청 많이 멀어 보이지만 2025년 정도에는 이 정도 숫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뭔가 살짝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크 디펜더는 주간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XRP는 0.62달러에서 0.66달러 사이에 압박을 받았다. 2주 안에 결정적인 돌파가 임박했다. 0.6649달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 위로 올라서면 환상적일 것이다, 판타스틱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XRP가 상단 저항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2주 안에 돌파가 이뤄질 경우에는 0.9달러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달러의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현실화되면 아주 많이 무척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미디어 크립토베이직의 경우에는 익명의 분석가 ABS의 분석을 토대로 XRP가 월간 차트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상승 깃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XRP는 2165일째 역대 최고가인 3.84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SEC 소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리플이 SEC를 상대로 얻어낸 약식 판결 결과는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을 줬는데 지금 월간 차트의 상승 깃발 패턴에서 XRP는 삼각 수렴을 거치고 있고 저항 돌파 이후 신고점 돌파 도전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슈적으로는 소송 상황이 내년 2분기 전후로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차트적으로는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주간 차트를 보나 월간 차트를 보나 비슷하게 긍정적인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